안녕하세요. 샤론 코치님입니다. 네. 잠깐만요. 준비 좀 할게요.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네. 화요일 아침. 네. 샤론 코치 TV가 여러분에게 자녀 교육 Q&A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잠깐 볼까요? 저도, 네. 지금 제가 라이브 시작했는데 이게 왜 안 될까요? 네, 검색해 봐야겠네요. 인스타가 지금 저한테 뜨질 않고 있어요. 네, 한번 볼게요. 네. 되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방송도 잘 보셨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보통 상암에 있어요. 방송국이. 그럼 도곡동에서 갈 때 보통 강변을 타고 가는데 올 때는 88 타라고 올림픽 도로를 타라 그래가지고 내비아께서 근데 비슷하게 걸렸어요. 또 반포대교에서 많이 또 막히고 네. 여하튼 비슷하다. 네. 제가 요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Q&A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그거를 릴스에 또 다시 편집을 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이 좀 편안하게 보시더라고요. 저희 그 라방은 1시간 10분 정도, 70분 정도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어떤 분들은 라디오처럼 그냥 편안하게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시간이 안 돼서 그 긴 시간 쓰기가 어렵고 네. 요즘은 또 워낙 짧은 영상 숏폼이 대세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만 여러분 정말 궁금해하는 것만 Q&A를 만드니까 또 효과가 좋더라고요. 예. 자, 인사 주시는 분들 또 제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호영유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제뉴얼이님, 네, 이선영님, 네, 오늘 방송도 잘 봤습니다. 네, 네, 두두케이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HJEMISA님, 네, 안녕하세요, 코치님, 네, 밴디님, 네, 코치님,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핑크님, 어제 거 TV로 제방 보고 있었는데, 네, 온 사방에 샤론 코치님이 보인다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JHYEK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세영님, 네, 소라님, 네, 소라님, 네, 네, 쭈니님, 네, 어서 오십시오. 찌아님, 네, 어서 오십시오. 지선이님, 네, 지원님, 네. 김랑님, 저는 금랑입니다. 네, 금랑으로 읽을게요. 네, 은주님, 네, 라미님, 예, 22, YJ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리님, 오늘 제 이 옷이, 옷 위에, 지금 글자가 올라가니까 패드 읽기가 굉장히 불편하네요. 예, 어리어리 해가지고. 네, 잠깐만요. 그리고 또 제가, 휴지를 하나만 가져올게요. 네. 목감기에 걸렸는데 콧물이 조금씩 나와요. 예,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기침 안 나오니까 너무 다행이죠. 네. 자, 리님, 네, 어서 오시고요. 네, TK맘님, 네, JW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다음에 COE, JEONGEUN님, 네, 어서 오십시오. 드라이 유정님, 네, 티아님, 미국에 계시구나. 미국에서도 잘 보고 있어요. 네, 저도 조금 아까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보이스톡 잠깐 했었거든요. 네, 웨일님, 네, 이름 불러주셔서 인사해보고 싶어졌어요. 아, 그래요? 아이디 너무 재밌는데요. 웨일이에요. 네. 네, 수아님, 네, 릴스 잘 보고 있어요? 참고하고 계세요? 아, 다행이네요. 네, 현진이님, 네, 밤토리님, 네, 수아님 감기 걸리셨다. 어제 사실은 너무 바빴어요. 어제 아침에 우리 회장 언니 직설 토크, 네,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회장 언니랑 김 기자랑
저랑 1월에 LA를 거쳐서 멕시코 크루즈를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크루즈에서 이제 파티해야 된다 그래서 예, 드레스 맞추셨어요. 예, 드레스랑 신발하고. 네. 그리고 또 잠깐 쇼핑.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갔다 와서 지쳤나 봐요. 예, 바로 예,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무리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주하님, 네. 네. 네, 쭈니님, 네, 감기 걸린 것 같아요. 호호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인사 많이 주셨네요. 그럼 몇 분 있으니까 더 인사해야겠다. 자, 호호님, 네, 현진이님, 네, 뱅크, 네, 네, IHS님,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지아수아님, 네, 보담님, 네, 러블리님, 네, 조민주님, 늦게 일어나 지각한 큰애 때문에 속상했어요. 에이, 아이를 키우면서 다 그런 거 있어요. 네. 근데 지각을 뭐 3번 하면 한 번 그 미인정 결석으로 될 수 있어요. 네. 캠프는 못 가시고, 캠프 그때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 근데 이것도 일은 일인데, 제가 얼마 전에 검사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수치가. 예,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네, MH님, 네, 세이나님. 코치님 오늘도 하사하십니다. 매 방송마다 자켓, 오늘도 하운드 체크 클래식하고 세련돼 보인다고. 다 제 옷이에요. 보통 그 방송하시는 분들이 코디가 준비해 주시는 옷을 입는데 저는 자켓만 주로 입기 때문에 다 제 옷인데 얘는 좀 톡톡한 소재라서 예, 조금 톡톡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옷이 떨어지면 이제 코디 옷을 입어야지요. 네. 그리고 이제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월요일날 특별한 라방 외에는 이렇게 라방을 또 찍고 여러분 Q&A를 해드리고, 예.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사실은 Q&A 하는 목적이 여러분이 엄한 데 가서 너무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듣고 오셔가지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샤론 코치는 가장 숏거리로 짧게 여러분이 직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자, 이제부터는 이제 질문에 예, 좀 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근데 질문을 여러 줄로 나눠 주시면 제가 읽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냥 한 번에 쓰셔서 엔터 누르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상당히 오늘 제 옷이 아주 주책이네요. 예. 댓글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호영유님이 예비초 5 이번 겨울방학 중국어 배워도 될까요?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컴퓨터 어느 정도 배워야 될까요? 제2 외국어는 여러분 기준이 있어요. 입시에서 제2 외국어는 사실은 중요도는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1 국어, 2 영어, 3 중국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그런데 중학교 가면 보통 2학년이나 3학년 때 제2 외국어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 아이가 다니는 중학교가 중학교 2학년에 중국어가 있다. 이러면 미리 뭐 재미삼아 배우시는 거는 괜찮은데 국어, 영어, 수학을 제치고 중국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주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턱대고 학습지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 중국어도 본토어가 있고 대만어가 있고 많잖아요. 예, 한번 뭐 영화라든가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그 말의 매력에 빠져야 돼요. 예. 그런 다음에 나 중국어가 배우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면 그때 공부하면 지속력이 좋고요. 단순히 중국과 우리나라가 교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차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사실은 급수 앞에 부분 조금 따다가 말게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외국어는 내가 그 언어의 매력에 먼저 빠져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 서양어에서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어떤 걸 배울까요? 이럴 때 많아요. 특히 외고에 들어갈 때 그런 걸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말로 한 뭐 노래라든가 아니면 영화라든가 먼저 들어보고 그 말의 매력에 빠져라.
그래야지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컴퓨터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학교 가면 발표를 많이 해야 되죠. 네. 수행평가에 발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한글 타자, 영문 타자를 손가락대로 찍을 수 있어야 돼요. 독수리 타법은 안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뭐 그 다음에 사진 찍어서 편집, 동영상 찍어서 편집 정도 기본적인 거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딩 프로그램은 방과 후에서 배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학습식 영유 3년차 남아입니다. 네. 초등 연계에서 주 5회 영어학원 가야 하나요? 원서 읽기, 화상 영어 매일 하고 단어 테스트, 매달 테스트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럼 영유 3년 효과 유지가 힘들까요? 너무 고민되어요. 3년 동안 네, 영어 유치원을 다닌 학생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주 5회 영어학원 다닐 필요 없습니다. 안 다니셔도 돼요. 주 3회, 그 다음에 레슨 시간은 일주 단위로 5시간 정도 만드시면 돼요. 1시간 반짜리 한 주 3회 정도 유지하시면 되고, 계속 초1까지 주 5회 하면 국어라든가 수학에 시간을 배정하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는 주 3회 갔다 오는 것을 꼭 숙제를 좀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유지가 됩니다. 네. 6살 영유 2년 차입니다. 집에서 엄마표 사고력 수학책 풀고 있고 한글은 읽고 쓰기도 어느 정도 다 가능하고요. 책도 많이 읽고 있어요. 내년 7살엔 어떤 걸 더 해주면 좋을까요? 사고력 수학 학원도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6살이에요. 영유 2년 차고 그리고 엄마가 집에서 엄마표를 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 추가한다면 초등학교 1학년 첫 학기는 미술 수업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엄마표로 미술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7살에 동네에 있는 미술 학원에 가서 좀 전문가한테 티칭을 배워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아이랑 같이 엄마가 한 달에 2번 정도 바깥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유치원에서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단체로 갔다 왔는데 엄마 거기 참 좋아, 나 한 번 더 가고 싶어, 이런 데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지역에 있는 아주 먼 데 말고요, 지역에 있는 뭐 미술관이든 아니면 뭐 과학관이든 어디든 엄마랑 같이 다녀보면서 아이한테 6살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집에 공기계 많아요. 핸드폰. 네, 그거를 좀 목에 걸어주세요. 그래서 스스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 잘합니다. 네, 그리고 갔다 와서는 엄마가 아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말을 하라고 하세요. 네, 그리고 엄마가 그걸 좀 정리해 주셔서 6살부터 탐구 보고서를 조금 만드는 연습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샤론 코치 책 엄마 주도 학습에도 많고요. 유튜브 샤론 코치 TV에도 이런 관련 영상이 많으니까 꼭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은지님이 코치님 이틀 연달아 얼굴을 보니 너무 기뻐요. 네, 월요일에 유튜브 샤론 코치 TV에서는 우리 회장 언니 예측설 토크라 그래서 대치 명인 우리 이채연 회장님과 함께 또 우리가 방송을 했었죠. 여러분의 특히 우리 엄마들의 그 발전, 엄마들의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아님이 지금은 학군지에 안 살고 있는데 내년 청약으로 학군지로 가게 되었다고 축하합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가랭이 찧어줄까 고민이 많았는데 샤론 코치님 영상 보며 중심을 다잡고 있습니다. 학군지 비학군지 차이 1도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본부터 한다면 내가 범위를 정해놔야
정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예산을 정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비학군지에서 나는 사교육비로 30만 원을 쓴다 한다면 학군지 가서도 처음에는 30만 원 쓰시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아닌 것 같아. 이거 하나 추가할래? 그러면 그 중에서 이거는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하나 넣고 하나 빼기. 뭐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나중에 2개, 3개가 늘어도 문제가 없지. 여기 흰세개네. 나 정말 다 할 거야. 이러면 돈도 없어지고요. 아이도 힘들어지고요. 궁극적으로는 불행해집니다.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천천히 스며들듯이 들어간다. 그리고 가서는 관찰한다. 우리 아이한테 꼭 뭐가 필요한지 하나씩만 하셔야 돼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네. 그런데 질문이 여러분들 많이 겹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릴스에 올라온 질문들도 한 번씩 다 보세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지혜를 많이 얻으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제가 그 70분 동안 이렇게 라이브를 해드리면 이제 고수들은요, 다 듣습니다. 들으면서 다른 사람 질문에서 내가 대답을 찾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도 많이 안 해보신 분들 아니면 당장 솔루션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또 질문을 열심히 올리시죠.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또 다른 사람 질문도 잘 들어보시고 공통점을 좀 찾으세요.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게 뭔가 그 다음에 실천하시면 여러분이 질문 그 개수가 줄어듭니다. 네. 네. 7살 여아예요. 사고력 수학학원 반편성고사를 2등이 나와서 이번에 탑반으로 옮겨요. 교과를 따로 집에서 디딤돌 기본 1-1을 수월하게 풀었는데 다음 단계를 심화를 풀어야 할지 1-2 기본을 풀어야 할지 고민됩니다. 초1도 심화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7살 아이예요. 근데 사고력 수학학원을 다니는데 이번에 탑반으로 옮긴대요. 잘하나 봐요. 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요. 사실은 교재에 보면 기본편이나 심화편이나 큰 차이가 안 나요.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꼭 이게 나는 출판사에서 정한 그 스케줄대로 가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무시하고 아이랑 같이 책방에 가셔서 둘 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여주고 기본편도 보여주고 심화편도 보여줘서 아이가 그래도 적어도 60% 이상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본으로 심화편을 할 수 있는 건데 내용이 좀 어렵다 그러면 기본이 더 좋은 거고요. 예, 그리고 사실 1학년, 2학년한테 그 최상위 수학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이가 잘한다면 기본편 안 하고 심화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엄마표를 할 때는요, 아예 교재를 같은 학기에 교재를 2-3권을 같이 샀어요. 그냥 레벨별로. 그래서 기본으로 기본, 응용, 심화가 있으면 응용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원별로 어려우면 기본편에 있는 그 단원의 문제를 찢어서 주고 그리고 너무 쉬워. 그러면 응용을 하고 심화에 그 단원을 찢어서 주고 이렇게 분권화 전략해서 한 권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여러분 하시면 좋아요. 그냥 어떤 문법방 같은 데는 기본 한 바퀴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응용 돌리고 심화 돌리고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1, 2학년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에 맞춰서 하셔도 됩니다. 네. 답을 들으신 분은 저한테 밑에 댓글을 좀 달아보세요. 제가 밑에 걸 볼 수가 없군요. 너무 질문이 많아가지고. 네. 자, 그러면 제가 너무 그 학년을 조금 좀 띄어가면서 할게요. 너무 또 어린 학년들 말고 학년을 조금 나눠서 할게요. 네. 오늘은 그렇죠. 네. 초등 걸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한번 2, 3문제 한번 해볼까요?
내년에 학군지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그 학교가 학급 수가 4개밖에 안 돼요. 예, 과밀된 학교가 2개 정도가 있는데 두 개 학교, 과밀 학교로 가는 게 맞을까요? 거기에 맞춰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라는 건데, 여러분, 초등은요, 학급 수가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엄마들 마음이 다 똑같아요. 자, 여러분이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시면 그 학교에 학교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현황. 그랬을 때 초등학교는 기본으로 정원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소지만 있으면 다 받아주게 돼 있거든요. 내가 이 학교를 보니까 A 학교를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4개 학급, 그리고 3학년 때 5개 학급, 5학년 때 6개 학급, 7개 학급이 있더라. 이렇게 보면 그 학교는 어떤 학교예요? 인기 학교잖아요. 즉 중학년 이후에 전입이 많이 들어온 학교겠죠. 그런 학교는 인기 있는 학교예요. 근데 또 어떤 학교는 처음에 6학급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6학년 때 되니까 5개 학급이 되었다. 4개 학급이 되었다. 이러면 전출이 많은 학교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학군지의 인기 학교는 이렇게 파악하는 게 맞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반은 그냥 개수가 비슷한데 학생 수가 늘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보통 과밀학급이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 굳이 이렇게 학교를 선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사는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 가는 게 제일 맞다. 근데 이분은 지금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랑 같이 그 두 학교를 가보세요. 가보고 그 다음에 이사가는 집에서 걸어도 가보는 거죠. 그랬을 때 걸어가는 도로가 안전한지 그리고 왠지 분위기가 좋은지 그런 데 다니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프로그램은. 네, 대답이 되셨죠? 네. 네. 이제 이거 볼까요? 조금 한계를 좀 높여볼게요. 선생님, 제 큰아이가 지금 중1인데요. 네, 고등 진학을 비평준화 고등학교를 희망하는데 고민입니다. 현재 중1 전교권 등수인데 고등학교 5등급으로 바뀔 세대거든요. 평준화 가서 1등급 받게 할지 비평준화 가서 더 열심히 해서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아이가 공부 의지는 매우 강해요. 이렇게 나왔어요. 비평준화 지역은 선발형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중학교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가는데 갔을 때 아무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내신이 아무래도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불리할 거다. 상위권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이게 5등급이라는 얘기는 1등급이 10%거든요. 10%. 그러면 내가 어떤 학교든 그 고등학교에서 10%는 들어야지 우리가 우등생이라고 합니다. 우등생. 예. 그러면 이 친구가 10%에 드는 거가 의미가 있느냐 본다면 비평준화 고등학교나 평준화 고등학교나 일반고로 본다면 사실은 스카이 명문학교에서 의대를 포함해서는 다 1등급 아이를 뽑거든요. 그래서 내신에 유리한 걸 먼저 갖는 게 더 좋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수능입니다. 수능. 예. 근데 만일에 이 평준화 일반고에서 수능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된다.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들이 어렵게 가르쳐주고 싶어도 학생들 수준이 낮으면 내신을 변별을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결국은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수능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내신과 수능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현재 이 아이가 중1 전교권 등수라는데 그 말도 좀 어폐가 있는 게 중학교 1학년은 90 이상이면 다 A고
A는 대부분 50%, 많은 학교는 70%가 A거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을 잘하기 위해서 중학교 수학 선행이라든가 영어 어느 정도 되는지, 국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걸 고민하셔야 될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아이가 좋은 학교 가려면 비평준학교 가서 수능 성적을 더 올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초등 저학년이 많은데요. 질문이요. 오, 그러네요. 네. 질문이 그러면 초등 저학년 거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자, 봅시다. 네. 초등학교 1학년 부설초에 보내고 있습니다. 예체능 위주로 많이 하는 편이고 영어 공부랑 수학은 집에서 하고 있어요. 성대 경시까지는 아니지만 네. KMA나 MBC 수학 같은 KMA, KMC? 예. MBC 수학 같은 너무 어렵지 않은 시험 현행 복습 준비하면서 도전하는 게 아이에게 좋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의 경시대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뭐 상을 받으면 기분이야 좋겠지만 초1, 초2 때 수학 경시대를 준비하는 그 에너지를 오히려 저는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체험활동도 좀 하고 인생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큰 의미도 없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친구가, 영어랑 수학을 집에서 하고 있다는 게 엄마표를 한다는 얘기면 엄마가 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도, 4대, reading, listening, speak, writing으로 해야 되는 거고, 네, 수학도 연산은 그냥 무학년 개념으로 많이 올려서, 조금 역량을 많이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학원이 이름이 나왔네요. 네. 초2 남아 필즈 A반에 다니고 있습니다. 잘해서 특목고를 가면 좋겠지만 아직 어려서 목표로 정하고 있지 않아요. 사고력을 7세부터 꾸준히 다니고 있는데 교과 심화로 넘어가야 할지 아님 3, 4학년까지 다니다 교과로 갈지 좀 고민이 됩니다. 네. 지금 7세, 8세, 9세까지 하고 있어요. 저라면 이제 그만합니다. 네. 2학년까지만 하고 이제 교과로 나가는 게 더 맞고요. 네, 그리고 이 아이가 만일에 자연계열 이과에 더 강함을 보인다면 조금 더 수학을 조금 더 많이 하면 좋겠다. 굳이 사고력 수학이라는 게 결국 수학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유아 때 사고력 수학을 강조하냐? 이거는 두뇌 개발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볼까요? 럭키님께서 경기 김포 거주 예비 중일입니다. 외고 가고 싶어 하는데 동두천, 수원, 성남외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집 가까운 김포 외고가 괜찮을까요? 네. 경기권의 외고는 공립과 사립이 있습니다. 입시 결과만 본다면 사실 공립 외고의 입시 결과는 사립 외고에 비해서 떨어지는 편입니다. 특히 요즘의 외고의 입시 결과를 본다면 수능 성적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외고에 들어가서 명문학교를 정시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예년에 비해서. 그 이유는 예전에 외고의 그 고입의 선발 기준을 본다면 한때는 사고력 수학을 봤고요. 또 한때는 영어를 상대평가로 뽑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1학년 성적 안 들어가고 2학년, 3학년 절대평가 90점 이상을 A로 평가하는 그렇게 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고가 일반고에 비해서 등록금이 되게 비싸죠.
그런데 입결은 그리 아주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외고 깊이가 많기 때문에 경쟁률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알려주신 외고 동두천, 수원, 성남을 보신다면 그래도 성남 외고가 가장 입결이 좋고, 럭키님은 우리 외고의 경기권 외고의 입시 결과를 인터넷 찾아보시면 결과가 다 나옵니다. 그거를 보고 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럼 외고를 가서 누가 수시로 가느냐 이거죠. 이거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학교 내신을 잘 봤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또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왜? 외고는 외국어 시수, 시간이 많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말하고 쓰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신도 잘 나오니까 외고를 간다면 적어도 IBT 토플 기준 120점 만점인데 그래도 한 80점 정도는 만들고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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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5살짜리 또 질문이 있네요. 네. 5살 남아 대구 네, 학습식 영유를 1년차 다니고 있습니다. 5세니까. 네. 사고력 수학과 동화, 구연, 가배. 영유 다니기 전에 시찌다를 오래 다녀서 앉아서 수업을 잘했는데 영유 다니기 시작하면서 앉아서 무언가 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집중력도 짧고 숙제하기도 벅차요. 집중력을 길러줄 만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영어도 수학도 너무 재미있다고 스스로 하겠다 합니다. 저는 5살 남자아이가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그리고 아이가 에너지도 많고 배우고 싶어하는 것도 많아요. 칭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이분은 이제 영유 다녀서 애가 업돼서 앉아있지 못하나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요,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집중, 즉, 앉아서 해야 할, 그런 거는 앉아서 할 것 같은데요. 집중. 아이들 공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정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수학을 글로 안 풀고 머리를 푸는 아이도 있죠.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은 얘가 머리가 진짜 좋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거 곧 끝납니다. 앉아서 식쓰면서 풀어야지 오래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이제 5살이에요. 그리고 남아예요. 앉아서 오래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아이가 개념은 있을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앉아서 하는 게 제일 빨라. 이건 네가 걸어가면서 해도 돼. 막 많은 그 상황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얘가 깨닫거든요. 내가 앉아서 차분하게 했을 때 빨리 끝나는구나. 그런 걸 또 알게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군요. 제가 릴스에 있는 질문은 조금 빼고, 물론 여러분은 또 아니에요 코치님 저는 좀 달라요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초등저 유와 초등고를 조금 섞어서 하니까 여러분들 속상해하지 마세요. 초6 여합니다. 수학이 좀 느린 편이라 중1-2까지 선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1년 선행됐다는 얘기죠. 운 좋게 외대부고 캠프에 등록이 되었어요. 19박 동안 영어만 거의 해야 하는지라 수학도 느린 편인데 시간을 할애해도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영어 캠프가 도움이 될까요? 영어 캠프 신청 전에도 이 아이가 수학이 느리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이제 새삼스럽게 수학이 느리다 깨달은 건 아니죠. 그리고 영어 캠프가 도움이 될까요? 모든 거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게 더 맞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답을 드린다면 중학교 1학년 1학기는 대부분 시험이 없죠. 그리고 경기권은 1학년 2학기 시험이 없습니다. 그거는 수학을 우리가 올인할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외대부고 캠프 등록되었잖아요. 그럼 가야 되는 거잖아. 이미 주사위는 던져지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제가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캠프 안 보내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신중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면 그냥 해라. 다 가질 수 없다. 어떻게 100을 다 갖습니까? 잃는 것도 있어야지. 그 대신에 거기 가서 캠프 가서 영어 열심히 배우고 재밌어 하시면 되고요. 혹시 캠프에서 저녁에 자유시간이 있으면 한 20분씩 한두 문제라도 풀 수 있다면 그거는 진행해도 좋은데 여기에서 글쎄요. 영어만 거의 해야 하는지라 자유시간 있지 않을까요? 저는 30분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감이 너무 떨어질까 봐. 네, 그거는 좀 걱정됩니다. 네. 초사 하루 도서를 5권 정도 하고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인데 용어를 너무 싫어해요. 집에서 단어와 함께 공부하는데 엄마가 간섭하는 거 극도로 싫어합니다. 어떠한 코치 없이 영어 원서 읽기만 해도 괜찮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영어 공부를 책을 읽나 봐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나쁜 방법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 어학이라는 게 어차피 처음에 읽는 거거든요. 물론 모국어 스타일로 공부하는 건 듣는 게 먼저예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아마 원서를 읽나 봐요. 읽다가 보면 답답해질 거고, 그렇죠. 그럼 단어를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읽은 교재를 컴프레hen션, 독해 교재와 결합한다면 아마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걸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이 캠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캠프 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이 아이는 제일 좋은 거는 해외 캠프를 가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영어라는 게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어학이잖아요. 내가 읽었어? 그럼 난 이걸 갖다가 자랑하고 싶어. 아니면 궁금증을 말하고 싶어. 스피킹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생각을 쓸 수도 있어야 돼야 라이팅으로 연결돼요. 그런데 지금 환경에서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아직은 이게 절실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정도면요. 4주 캠프를 가면 참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돼요. 어디로 갈까? 미국으로 갈까? 캐나다 갈까? 필리핀 갈까?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눈다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관광을 갈 수 있지만 해당 지역의 학교를 들어가기는 어렵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학 가는 것도 비자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요즘 환율도 엄청 비싸고 네. 그럼 또 캐나다는 어떤가? 네. 캐나다는 겨울에는 그 학교로 스쿨링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쿨링 캠프라는 것도 종류가 많아요. 정규 과정을 다른 학생, 현지 학생과 같이 수업을 듣느냐, 아니면 ESL, 별도 프로그램을 듣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하는, 커뮤니티에서 하는 캠프, 다른 프로그램, 교회 프로그램을 하느냐, 또 다르죠. 자, 그러면 또 필리핀, 뭐 어느 지역이 많죠. 기본적으로 환율이라든가 비용이 저렴하고, 그리고 엄마들이 받는 또 그런 서비스, 에서 가서 여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대신에 발음, 필리핀스러운 영어, 이런 것들 고민을 또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런, 캠프는, 지역, 그 다음에, 그게 어느 학군지, 우리나라도 학군지가 있는 것처럼 학군지, 아니면 정말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데 갈 수도 있잖아요. 아무 인프라가 없는데. 그런 경우. 그리고 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엄마와 같이 동반할 수 있는지, 아이 혼자 갈 수 있는지, 많은 게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요.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쓰는 거예요. 이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걸 고민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일단 영어를 읽는다는 것 자체는 이 아이는 영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는 방법 아니면 주변에서 이를 도와주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일단은 이제 사춘기이기 때문에 간섭하는 거 싫어해요. 놔두세요. 놔두시고요. 만일에 그 책에 관련된 혹시 독해 교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해리포터 책도요. 독해 교재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원서 코너, 큰 대형 서적 원서
코너나 아마존 같은 걸 한번 검색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리턴이 질문이네요. 네. 미국에 4학년이에요. 한국에선 3학년. 6개월 차이가 나니까. 네. 아들맘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빨라야 6학년인데 괜찮을지 걱정이에요. 미국에서 꾸준히 한국 수학, 국어 노출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구멍이 있지 않을까 고민입니다. 혹시 한국 학교에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리터니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몇 년을 있었냐예요. 그리고 몇 학년 때 있었냐. 즉 한국에서 모국어가 충분히 된 이후에 갔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모국어를 즉 고급 한국어를 제대로 못 배우고 유아 한국어를 한 상태로 갔는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거기 가서 한국의 교육과정을 여하튼 베이직 코스대로 했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년이냐 3년이냐도 좀 달라요. 사실은 2년 이상에 치료한다면 거기 화가 되거든요. 거기에 시스템에 적응됐기 때문에 다시 또 한국에 돌아오면 시스템 된 게 다시 또 바뀌는 거거든요. 미국화 했다가 다시 한국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렵다. 또 하나는 한국의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미국식으로 생각하면 뭐 깜짝 놀래죠.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나. 근데 실제로 5학년, 6학년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해당 중학교에서 이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라는 것도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드린다면요.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오히려 잘할 수 있는 영어를 더 완벽하게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어 튜터랑 같이 계속 쓰고 도서관에 있는 책 다 읽고 많은 활동하고 그래서 탐구 활동한 거는 기록으로 남겨놓고 영어는 오자마자 여기에서 토플 점수를 만들면 영어에 대해서는 정말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수학은 그냥 기본적으로 쌩까지도 힘들 것 같고요. 기응 정도 그냥 자기 학년을 이제 꾸준히 공부하고 왔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국어가 제일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는요, 교과서 만화라든가 아니면 우공비라든가 그리고 플러스 한자까지 기본적인 걸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어가 1번입니다. 네. 네, 오늘은 유아맘 초등 2학년까지 질문이 상당히 많네요. 네. 제가 목이 아프니까 잠깐만 좀 여러분 댓글 올린 걸 한번 내려볼게요. 예. 네. 질문이 진짜 많았나 봐요. 내릴 수도 없는데요. 네. 내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한 개라도 더 답을 들으시는 게 좋겠죠? 예. 봅시다. 근데 나한테 여러분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재미는 없네. 예. 저 혼자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댓글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막 이런저런 그리고 피드백도 받고 이래야지 재미지 않아요? 예. 근데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캠프 가성비 좋은 거 추천해 주세요. 샤론 코치가 하는 캠프가 있어요. SCC 캠프라고 해서 캐나다 밴쿠버 학군지가 놀스벤이에요. 우리나라 따지면 강남인 거예요. 놀스벤에 있는 사립학교의 정규 수업에 들어가요. 예, 정규 수업 스쿨링 캠프거든요. 그리고 끝나면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또 과외까지 받아요. 그리고 액티비티 있고요. 또 휘슬러 가서 눈썰매도 타고 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행 중이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제 프로필 거기 링크 보면 보실 수도 있고 블로그 들어오셔서 봐도 될 것 같은데 현재 1월은 다 마감되었고 2월에 몇 좌석 잔여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DM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저희 또 담당자가 또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네.
준맘님이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건가 고민했었는데 코치님 말씀 듣고 안심이 됩니다. 코치님 말씀대로 저희 애가 책 보는 걸 좋아해서 한번 앉아서 보기 시작하면 7권은 거뜬히 본다고. 그래요. 어떻게 딱 아시는지 코치님 5세에 조바심 내지 않을래요. 아이고, 아들이 7권 내면 너무너무 훌륭한 겁니다. 네. 또 너무 막 책 많이 읽어서 저는 운동하라고 권합니다. 운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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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말씀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 다행이네요. 네. 영미님이 샤론 코치님의 신이 내린 신 마스터 같다고요? 과찬이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댓글 분위기를 보니 유아 초조 때도 다들 빈틈없이 열심히 한다고.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근데 공부 습관은 중요해요. 제가 엄마지도 학습에서 5세 때부터 하루에 30분, 6세 35분, 7세 40분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이 집중했을 때 한 과목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의자에 40분 그대로 앉아있는 아이가 초1부터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정도 해도 된다. 너무 이것저것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부 굉장히 오래 해야 됩니다. 저 아직도 학부모잖아요. 제가 이 나이에 30대 우리 아이들이 학부모잖아요. 여러분들 공부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지금 초1, 초2 때 이렇게 막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다. 지쳐 죽습니다. 지쳐 죽습니다. 네. 금랑님, 네, 알았습니다. 네. 코치님, 집 근처에 아이비 초등학교가 있어 입학 고민입니다. 향후 우리나라 교육계 아이비 교육 영향력도 궁금합니다. 저는 아이비 학교보다 아이비 교육과정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 아이비 학교가 되려면 아이비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돈을 내야 되거든요. 네.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기숙사형 특목자사 학교에서는 이미 아이비 교육과정과 똑같은 걸 이미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공교육으로 확산되는데 KB 만들면 되죠. 한국식으로. 왜 우리가 이걸 수입해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시범 학교를 몇 개 하는 건 좋지만 전체 학교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이라는 거는요, 뿌리예요. 뿌리. 우리나라 사람의 뿌리입니다. 우리나라 스타일로 하는 게 더 맞습니다.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는 지향점이지 근본이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비 교육까지 해서 너무 환상을 갖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학생 참여형 수업, 토론 발표형 수업이고 궁극적으로 아이의 생각이나 사고력 아니면 문제 해결력 같은 거를 많이 이끌어내는 고급 스킬이죠. 그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해야 될까?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전 세계적인 입시에서 그리 많이 반영을 안 합니다. 그것도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동네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다니면 됩니다. 다니면 됩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네, 다니십시오. 굳이 뭐 이사까지 그건 아니지만 너무 감사하잖아요. 옆에 있으니까. 고급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교육과정이 좋은 데가 있으니까 가보면 되죠. 뭐, 예,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네. 그리고 초등학교 제가 말씀드렸죠.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 그래서 이사에 가는 거예요. 제일 편한 학교 가려고. 네. 자, 또 보겠습니다. 네. 질문 중에서 뜬금없이 경기도 광명 쪽 학원가 분위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치동하고 목동이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차이가 나면, 대치동은요, 대치동에 있는 일반고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별로
저항이 없어요. 꼭 뭐 특목고 가야 돼? 그냥 뭐 단대국어 보내면 되지. 여학생들은 숙명여고 보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목동은요, 명동 외고라든가 이런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은 그런 게 더 강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자기가 사는 동네에 중학교가 마음에 안 들면 학군지로 이사 가고 싶은 거고요. 고등학교가 마음에 안 들면요, 거기가 학군지라도 특목자살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는 지역이 학군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이. 그러려면 그 해당 학교에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교사들이 열심히 하고, 교육과정 잘 이수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떠나게 만듭니까? 우리가 그 동네에 살게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는요, 경기 북가고 아니면 외고, 국제고 이런 데에 대한 욕망이 강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중학교 내신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경기 북쪽은 이런 쪽은 또 공부를 정말 하위 아니래 뭐 80% 90%면 하위 10이잖아요. 이런 애들이 일반고를 못 가요. 그래서 중학교 내신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학교 때 너무 내신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거야. 어떻게 될까요? 중학교 내신은 잡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 수능이 안 나와요. 수능이 안 나와. 이게 딜레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 고민하셔야 된다. 그래서 학원가는 엄마들의 욕구에 만족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신설 학원들 아니면 신흥 지역들, 뭐 광명은 오래되긴 했지만, 저는 경기권의 학원, 특히 그 상가를 가보면 유흥업소랑 학원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한 건물에. 아래층은 뭐 술집, 위층은 학원, 같은 엘리베이터 타고.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참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요. 분리하면 안 될까? 왜 교육청에서 이런 거 안 하나? 허가 안 내주면 되거든요. 대치동은요, 노래방이 있는 건물은요, 학원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노래방만 있는 거예요. 대치동에 오시면 여러분 노래방 가시면 깜짝 놀라요. 지하에 한 10명이나 들어갈까요? 럭셔리 노래방 없습니다. 학원 안 나기 때문에. 근데 학원을 들여야지만 임대료를 비싸게 받고 또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 건물주들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학부모가 조금 더 이런 거에 고민을 갖자. 이 학원가의 분위기는 결국 학교, 특히 엄마들이 어느 학교에 대해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란 말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수능 성적 떨어지거든요. 그거는 너무 내신 위주란 얘기죠. 이거는 우리가 참 공부를 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볼게요. 사립초 3학년 영어학원 주 2회, 수학 과외를 주 2회, 논술 주 1회. 숙제가 너무 많아서 아이가 숨 쉴 틈 없이 매일 11시에 자는데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운동도 못 시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립초는 공립초에 비해서 특색 사업이라 그래서 학교에 프로그램이 많죠. 물론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경기초가 사실은 사립초에서 탑인데 거기는 방과후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 사립 학교들은 이 방과후라든가 특색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 학교 애들보다 늦게 귀가합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영어학원, 수학, 논술이면 거의 주 5일을 사교육을 또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숙제를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대로 가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병나죠. 진짜 몸에 신체적 병이 날 수도 있거나 마음의 병이 날 수도 있죠. 아닙니다.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영어랑 수학 어떤 게 더 재미있어? 엄마 나 영어가 재미있어. 그러면 영어를 2회하고 수학은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수학도 주 1회밖에 안 하는데 이 아이가 수학 주 1회, 논술 주 1회, 영어 학원 주 2회며 사실은 4번이네요. 숙제가 너무 많은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절대량으로 많은 건지 아니면 얘가 피곤해서 그거를 수행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수학과외 선생님과 의논하셔야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이가 적어도 10시까지 다 끝나야 돼요. 너무 늦어요. 운동도 못하고 운동하는 시간 있어야 돼요. 주말에 운동하는 시간 있어야 된다. 불행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조정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초2입니다. 영어 도서관을 다니면서 문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피킹이 너무 하고 싶다고 정상 어학원 덕스 알아봤는데 아이파닉스가 이중자음 모음이 부족하니 파닉스를 짧게 하자고 하시네요. 아이가 파닉스가 파닉스 다른 학원에서 배웠는데 늘 파닉스 지적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닉스는요 한 번 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가 아니 우리 애가 초인데 유아들이 하는 파닉스를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바꾸세요 그냥. 예, 바꾸시고요. 그냥 물론 파닉스를 뭐 A부터 G까지 쭉 배우는 거는 사실은 좀 약간 이상하죠. 그렇지만 이 아이가 지금 이중자음, 이중모음이 부족하니까 이참에 해서 확실하게 알고 그 원리를 안다면 그 다음에는 좀 적응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적받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요? 그러면 하면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7살 때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초1 때 하면 짧게 끝날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피킹을 꼭 하고 싶다 한다면 저는 이 아이가 화상 영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저는 영도를 다니면서 문법을 하고 있는 건 좀 마음에 좀 걸려요. 영도를 다니면서 오히려 리딩 컴프레hension을 많이 하고 예, 그리고 인풋의 기가인들을 많이 하면 좋은데 그럼 영도에서 쓰기를 하면서 문법이 같이 들어가는 건지 즉 쓰기와 문법이 같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문법 교재를 별도로 하는 건지 그거는 좀 헷갈리는데 그냥 초3부터는 어학원 가면 어떨까요? 주3에 어학원. 네, 지금 그냥 다니다가 예, 그래서 조금 균형 있게 하는 게 좋은 게 이유는 여러분들이 초등 저학년 특히 3학년 까지 10살까지 영어가 리딩은 너무 높고 라이팅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뭐 리스닝은 잘 되는데 스피킹이 또 잘 안 돼. 뭐 이런 경우 있죠. 내 영역이 골고루 되지 않으면 차후 토플 같은 점수를 만들기 힘들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즉 굉장히 레벨이 높은 영어 원서를 읽는데 쓰기는 레벨이 낮아.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엄마표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럼 나중에 정말 고른 영어 실력을 만들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는 유아부터 쓰기 시키고 알파벳 시키고 하는 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어학원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희 그 SCC 샤론 코치 클래스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에요. 김희덕 원장님 초등고 영어 학원이나 글로컬 영어 같은 영어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표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그 레시피죠. 그걸 좀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SYNCLAY님, 네, 클레이님이 압구정에서 시골로 이사하여 3년을 보내고 다시 대치동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가능할까 두렵네요. 글쎄요. 본인을 너무 많이 안 밝히셔서 몇 학년인지도 모르고 시골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대치동에 뭐 뿔 달린 괴물 사는 데도 아닌데 뭐가 두려우실까요? 예. 아이 데리고 동네 한 바퀴 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들이 삼아. 저도 요즘 서울 구경 많이 하거든요. 네, 저도 며칠 전에 압구정 가서 한 바퀴 돌다 왔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동네를 좀 익히고 그리고 또만 시간이 된다면 아이를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 한번 먼저 해보고 올만하네? 라고 약간 좀 객관적인 자신감을 가진 다음에 그렇게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다 돼 가네요. 제가
초등 거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은, 유아를 많이 했죠. 네. 요거 한번 해볼까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인데요. 미술 좋아하는 초2 여하. 미술을 좋아하는데 은미채 영수학습지 하는데 혹시 예술 쪽으로 안 갈 수도 있으니 사고력 수학도 하는 게 맞을까요? 교과는 저랑 하는데 사고력은 어렵네요. 라고 하네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만일에 예술중 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술중 갈 때 초등학교 교과라고 볼 수 있죠. 내신 중요하거든요. 기본.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기본적인 걸 하시기 바래요. 안 하셔도 됩니다. 모든 학생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수학을 싫어할 수도 있어서 저는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뭐 이제 교과에도 될 나이입니다. 괜찮아요. 네. 지금 경기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방학 때 필리핀 열흘 정도 다녀오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는데, 열흘은 여행이죠. 네, 여행.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열흘 동안 여행하면서 내가 물건도 사고 또 티켓팅도 내가 해보고 한다면 영어를 쓰니까 편안하네 느낄 수 있죠. 동기부여. 그렇지만 영어를 뭐 레슨식으로 한다는 거는 좀 아니죠. 예, 그냥 즐겁게 여행 갔다 오시고 그리고 이제 굳이 팁을 드린다면 사진 찍고 스크랩북 만들고 그리고 영어로 한번 써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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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질문이 끝이 없어서, 더 많이 못 해드릴 것 같고, 제가 아마, 요즘에 또 저희 감독이 또 일본 여행을 가요. 네. 그리고 또 저도 일정이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좀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제가 유튜브에 세로 화면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인스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제가 보통 이제 인스타에 공지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앞에 질문을 써주신 분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순서대로 하니까 이렇게 해서 질문 또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답변을 못 들으신 분들을 좀 안타깝지만 아쉽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질문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DM으로 보내는 건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없어요. 제가 그 대신에 또 이렇게 쓰시고 그 대신에 제가 릴스의 하단에 질문 올리는 거는 제가 가급적이면 답을 답니다. 네, 답을 다니까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릴스의 댓글에 질문을 또 올리시면 또 제가 답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른 사람 질문을 통해서 또 해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녹화본 올려드릴 텐데 녹화본은 일단은 여기 올려놓고요. 차후에 유튜브로도 올릴게요. 네, 감사합니다.